그 앨범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그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 모임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나는 당신들의 친자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거예요. 나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태어났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부모님은 늘 나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셨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 큐레이터로, 우리 가족은 완벽한 그림 같았다. 하지만 그 그림 뒤에는 균열이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지는 그 미묘한 거리감. 민준아, 너는 우리와 조금 다르지, 라는 아버지의 농담 같은 말들이 가슴에 박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날은 부모님의 3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부모님의 계정에 새로운 포스트가 올라와 있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는 캡션 아래로 가족 사진들이 줄줄이 펼쳐졌다. 나의 유아 시절 사진, 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앨범을 스크롤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마지막 사진,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나와 닮아 있었다. 너무 닮아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가족 문서를 뒤졌다. 아버지의 서재에 숨겨진 서랍,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있었다. 민준이는 우리의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할 거예요. 라는 어머니의 일기. 충격이었다. 나는 입양하였다. 아니, 더 나쁘게 불륜의 결과물이었다. 아버지의 옛 연인에게서 태어난 아이, 부모님은 그 사실을 숨기고 나를 키웠다. 왜? 사회적 체면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사랑이었나? 그 순간 분노가 솟구쳤다. 그들의 자랑스러움은 가짜였다. 나는 그들의 완벽한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열렸다. 고급 레스토랑, 샴페인과 케이크. 부모님은 웃으며 토스트를 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서 감사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축하드려요, 부모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 사진과 일기를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누구예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내려놓았다. 그 후로 집안은 지옥이 되었다. 부모님은 변명했다. 민준아,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건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내가 완벽한 아들이었을 때만.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들의 기대를 채울 때만. 이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나는 집을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생각했다. 복수해야 한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무너뜨려야 한다. SNS에 모든 걸 올릴까? 아니, 더 세게. 언론에 제보할까? 마음이 복잡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다음 날 나는 옛 연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아버지의 옛 편지에서 찾은 이름. 인터넷을 뒤져 그녀의 SNS를 발견했다. 그녀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었다. 홀로. 사진 속 그녀는 지쳐 보였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아들일지도 몰라요. 답장이 왔다. 누구세요? 우리는 만났다. 부산의 바닷가 카페에서.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와의 불륜, 임신, 그리고 포기. 내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데려갔어. 나는 그걸 후회했어. 그 만남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제 나는 두 어머니를 가진 셈이었다.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가난하고 병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도와야 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들은 긴장된 얼굴로 나왔다. 민준아, 용서해 줄 수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먼저 진실을 말하세요. 세상에 그들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다. SNS에 익명으로 힌트를 뿌렸다. 완벽한 가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부모님의 지인들이 문의를 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다. 어머니는 울고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내가 왜 이러니?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이 먼저 파괴했어요. 내 삶을 위해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가족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혜진 어머니와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다. 내가 태어났을 때 가장 행복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 민준아, 이건 법적 문제야. 공개하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내 유일한 무기였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부모님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회사,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옛 동료 한 명이 털어놓았다. 내 아버지는 야심가야. 과거에 불륜 스캔들이 있었지만 돈으로 덮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갤러리에도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예술 작품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소문.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문서, 증언. 한편 혜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녀를 돌보았다. 민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의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버렸을까? 나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 씨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거부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어.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SNS에 첫 번째 폭로를 올렸다. 내 가족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익명으로.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다. 해시태그가 퍼졌다. 가족 비밀 배신. 부모님의 반응은 격렬했다. 집으로 찾아왔다. 민준아, 지워.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는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왜 이러니?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은 체면 때문에 나를 키웠을 뿐. 그날 밤 나는 혼자였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가 정말 해답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다. 다음 날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한 기자가 연락했다. 이야기 들려줄 수 있나요?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는 입양아예요. 불륜의 결과물 기사는 다음 날 나왔다. 대기업 임원에 숨겨진 자식이라는 제목. 세상이 들썩였다. 부모님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갤러리는 문을 닫았다.
지인들이 등을 돌렸다. 혜진 어머니는 그 기사를 보고 기뻐했다. 드디어 정의가 이뤄졌어.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복수가 가져온 건 공허함이었다. 부모님은 파탄났다. 이혼 소문이 돌았다. 나는 그들을 만나러 갔다. 이제 만족해? 아버지가 물었다. 그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다. 아니요. 하지만 멈출게요. 만약 진심으로 사과하면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준아. 우리는 잘못했어. 그 사과는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혜진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다. 부산으로 이사했다. 바다를 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부모님의 변호사가 왔다. 소송할 거예요. 명예훼손. 나는 웃었다. 해보세요. 진실은 이겨요.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다. 매일 스트레스였다. 증인, 증거, 변론.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용했어요. 재판관의 눈빛이 변했다. 부모님 측은 패배할 기미가 보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지쳤다.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어린 시절의 행복한 추억이 떠올랐다. 정말 가짜였을까? 한 번은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민준아, 용서해줄 수 없니? 우리는 너를 진짜 사랑했어.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렸다. 왜 이제야? 나는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두려웠어. 세상이 알까봐. 그 말에 나는 이해했다. 그들도 피해자였다. 사회의 압박, 체면.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나는 결정을 내렸다. 화해할까? 아니면 끝낼까? 마음이 갈등했다. 혜진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나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멀리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혜진 어머니와 함께. 그녀는 회복 중이었다. 나는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과거의 이야기를 쓰며 치유를 찾았다. 하지만 서울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부모님의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어머니는 갤러리를 팔았다. 그들은 조용히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익명의 메시지가 왔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부모님의 지인이었다. 위협이었다. 나는 무서웠다. 혜진 어머니에게 말했다. 돌아갈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버티자.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복수의 대가가 컸다. 그러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서울에서 온 친구. 민준아, 내 부모님 상태가 안 좋아.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충격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갈까? 말까? 결국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쇠약해 보였다. 민준아. 왔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왜 나를 데려왔어요? 나는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사랑했으니까. 혜진을 사랑했지만 너를 더 사랑했어. 그 말은 진심이었다. 어머니도 왔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 만남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수심이 누그러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글을 썼다. 가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를 소설로. 출판사가 관심을 보였다. 책이 나왔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이 공감했다. 이런 가족이 많아요. 리뷰가 쏟아졌다. 나는 인터뷰를 했다. 용서가 중요해요. 하지만 잊지 말아요. 혜진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해냈어. 하지만 그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암이었다. 나는 그녀를 간호했다. 엄마, 버티세요.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는 웃었다. 행복해. 그 순간 진짜 가족을 느꼈다. 부모님과 연락이 늘었다. 전화로, 메시지로. 건강해. 그들의 걱정이 느껴졌다. 나는 서서히 용서했다. 크리스마스에 그들을 초대했다. 부산으로. 어색한 모임이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과거를 잊자.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끄덕였다. 책의 성공으로 나는 강연을 다녔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 혜진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 왔다. 병원에서 그녀는 손을 잡았다. 민준아, 행복하게 살아.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울었다. 장례식에 부모님이 왔다. 우리도 슬퍼. 그들은 말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울었다. 그 후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자주 만났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복수가 가져온 건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회복의 길은 험난했다. 부모님과 나는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직면하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의 불륜, 어머니의 고통, 나의 상처. 왜 나를 숨겼어요? 나는 물었다. 어머니가 대답했다. 사회가 무서웠어. 스캔들이 두려웠어. 기해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체면, 명예.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복수가 되살아났다. 더 세게 해야 해.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글쓰기로 이겼다. 두 번째 책을 썼다. 용서의 여정.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너무 약해. 복수해야지. 한 번은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민준아, 우리는 후회해. 아버지가 말했다.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망치지 않았어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에 우리는 웃었다. 가족이 다시 느껴졌다. 혜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다. 민준아, 내 아버지를 용서해.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녀는 알았던 걸까? 나는 부모님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울었다. 혜진아, 미안해. 시간이 지나 나는 결혼했다. 파트너는 내 이야기를 알았다. 너를 지지해. 그녀가 말했다. 결혼식에 부모님이 왔다. 축하해. 그들의 미소가 진심이었다. 혜진 어머니의 사진을 재단에 놓았다. 모두가 함께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료가 나타났다. 스캔들을 다시 파헤칠 게 위협이었다. 나는 대응했다. 이미 공개됐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그는 물러났다. 진실이 나를 보호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다. 복수는 끝났고 사랑이 남았다. 행복은 지속되지 않았다.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흔들렸다. 손자를 보고 싶어 그들이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상처가 재발했다. 밤에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해.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왔다. 민준아, 용서해줘. 선물을 들고.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처럼 되지 마. 나는 끄덕였다. 서서히 그들을 받아들였다. 주말에 함께 산책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녹았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왔다. 책의 후속으로 드라마 제안이 왔다. 내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작자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다. 촬영 중 배우들이 연기하는 걸 보니 감정이 복잡했다. 이게 내 삶이야. 드라마가 방영되었다. 시청률이 높았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현실적이야. 부모님은 드라마를 봤다. 미안해. 다시 사과했다. 이번엔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웃음이 넘쳤다. 혜진 어머니의 추억을 공유했다. 아이의 첫 생일에 모두 모였다. 자랑스러워. 부모님이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이제 진짜였다. 복수의 끝은 용서였다. 용서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아이가 자라며 나는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부모님은 노후를 즐겼다. 아버지는 책을 썼다. 아버지의 실수. 어머니는 자원봉사를 했다. 우리는 가까워졌다. 어느 봄날 가족 여행을 갔다. 부산 바다에서 혜진 어머니의 묘를 방문했다. 엄마, 우리는 행복해. 나는 속삭였다. 부모님도 기도했다. 미안해. 집으로 돌아와 나는 글을 마쳤다. 새로운 가족. 책의 마지막 문장. 복수는 파괴하지만 용서는 재건한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과거는 교훈이 되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 선택으로 우리는 강해졌다.